Chapter 8 부사적 수식어구에서 분사구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 분사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를 제가 물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기초를 마지막으로 다지고 간다고들 생각을 했으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이 과거에 이 분사를 좀 가르치면서 만들었던 프레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분사의 용법과, 그리고 오늘 특별히 주목해서 볼 분사 구문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사라는 것은 우리가 participant라고 배웠고요. 이 분사라는 녀석은 동사를 가지고 만든 애예요. 투부정사라든지 동명사라든지 이런 준동사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먼저 이 분사는 동사의 일환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형용사의 용도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요 짝꿍이라는 그 불량식품 같은 이 간식을 되게 좋아했는데 하나지만 두 가지의 맛이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 먼저 동사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He is teaching now 라고 하면 그는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he was asked a question. 그는 질문을 받았어요. 자, 이런 것처럼 teaching과 asked 같은 녀석을 우리가 분사라고 하죠. 그래서 ing가 붙은 녀석은 현재 분사, 그리고 pp, 과거 분사의 형태를 띈 녀석을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형용사적 용법으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An exciting game, 아주 흥미진진한 게임. 그리고 an excited spectator, 아주 흥분된 관객. 즉 어떤 진행과 능동의 개념과 수동과 완료의 개념으로 흥미진진한 게임, 그리고 흥분된 관객, 이렇게 형용사의 용법으로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짚기 위해서 이 분사의 형용사적 형태와 해석을 한번 볼 텐데요.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왜 지폐를 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알려드렸던 수업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뭇잎이 있습니다. 이 나뭇잎을 a leaf라고 하고요. 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나뭇잎과 떨어진 나뭇잎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나뭇잎은 현재 분사를 써서 fall이라는 동사에 ing를 붙인 falling leaf라고 할 수 있었고요. 진행과 능동의 개념이 있다고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 fall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인 fallen을 써서 a fallen leaf라고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는 동작의 완료와 수동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려드렸었죠. 자,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분사는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이 있다고 했어요. 자, 아기가 있습니다. a baby라고 할 수 있죠. 자, 자고 있는 아기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a sleeping baby. 요것은 전치 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 수식어가 좀 길어요.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아기. 예, 그럴 때는 a baby sleeping on the bed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뒤에서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치 수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웠던 개념을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수능에서도 분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연식이 된 문제들인데요. 뭐 어차피 분사는 연식에 상관없이 나오니까.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When there is a long pause in the conversation, people feel an overwhelming need to fill it. 자, 사람들이 대화에서 굉장히 긴 휴식, 이렇게 멈춤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압도되는 필요를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한 이렇게 침묵을 채우기 위한 압도적인 필요를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overwhelming need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고요. Children aged 2 through 6 show anxiety about things not based in reality such as ghosts. 자,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에요? 그죠? 2살 나이를 먹은
그래서 수동태의 개념이기 때문에 aged라는 게 나왔고요. 역시 based도 어떤 그 ghost 같은 실제하지 않는 거에 기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했으니까 not based things도 뒤에 후치수식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분사를 한번 짧게 훑어봤고요. 이제 분사 구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말 그대로 분사를 가지고 구의 개념으로 만든 게 분사 구문이에요. 자, 그럼 분사 구문은 우리가 왜 쓰나?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분사 구문을 만듭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이 남학생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언뜻 보면 이렇게 팔이 책상 위에 있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래를 보면 네, 손이 이렇게 그 패딩 아래로 나와서 뭔가 핸드폰을 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고백합니다.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화면을 이제 제가 그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학생은 뭘 하고 있냐 하면 그 공부하는 척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공부하는 척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그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는 공부하는 척을 한다. He pretends to study. 그리고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죠? He texts a message. 자, 이거 그냥 우리가 한 문장으로 합쳐 볼게요. 일단은 문장이 합쳐지려면 접속사나 관계사 따위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위에 접속사를 하나 붙여줍시다. while as로 들어가죠. as he pretends to study, he texts a messag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컴마를 붙이고. 자, 근데 이런 문장을 만들면 우리만 과거로도 해볼까요? 네, 과거가 좀 더 부드러울 수도 있어요. As he pretended to study, he texted. 그가 공부하는 척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었다 이런 건데. 자, 근데 이제 이러한 문장은 되게 어색하고 뭔가 불필요한 애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계를 한번 보고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분사 구문을 만드는 거예요. 부사절의 접속사를 제거합니다. 자, 부사절의 접속사는 누구예요? 그렇죠. as죠, as. as를 삭제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주어를 제거해요. 근데 이 주어가 앞에 절과 뒤에 절이 같을 때. 자, 지금 동사가 같죠? 주어가 같죠. he. 그러니까 얘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능동과 진행의 개념이니까 ing고 수동의 개념이면 pp 형태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pretended를 뭘로 바꿔요? 그렇죠. 마지막에 pretending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pretending to study, he texted a message 라는 문장에 이 부분이 분사 구문으로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pretending to study. 앞에는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사 구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 자, 선생님, 여기처럼요. 만약에 이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얘만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해석의 범주를 우리가 알면 여기에 어떤 애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애들 중에 하나겠구나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조선시대 이 분사구문이라는 영어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양반집에 이제 이재연이라는 규수가 있었는데 이 규수의 시조부께서 처음으로 이 분사구문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연이라는 규수, 이양의 시조부, 시할아버지의 조부죠. 시조부가 이 분사구문을 처음으로 들여왔다라고 해서 이양시조부라는 개념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이양시조부가 뭐냐?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양시조부. 그래서 이유, 양보, 시간, 조건, 부대 상황. 요 5개가 바로 이 생략된 접속사의 범주예요. 즉, 이 5가지의 범주에서만 접속사가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 접속사가 생략이 돼도 이양시조부 중에 하나구나 한번 넣어보자 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실예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Number 1. Feeling tired, she fell asleep right away. 자, 그녀는 곧바로 잠들었다. 근데 피곤함을 이제 이유, 양보, 시간, 조건, 부대 상황 중에 하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죠? 피곤해서 곧바로 잠에 쓰러졌다가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유에 해당됩니다. because라든지 뭐 since라든지 as라든지 그런 접속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Number 2. Drinking only water. I'm still gaining weight. 자, 물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살이 찌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양보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양보는 우리 어떤 접속사들이 있죠? 그쵸?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though 이런 애들. 그래서 비록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 양보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 not knowing what to do, I googled. 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나는 구글을 검색했습니다. 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라는 문장이죠. 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도 되고요.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나는 구글 했어요. 이렇게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유도 되고 시간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때, 시간으로 넣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래서 not knowing what to do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접속사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when, 시간의 접속사 when을 쓰면 되겠죠. Number 4. Turning to the right, you will find 다산 High School. 너가 우회전을 하면 다산고를 찾을 거야. 즉, 너가 만약에 뭐뭐 한다면 조건이죠. If you turn to the right 이런 식으로 if라는 접속사를 쓰면 되고요. 다섯 번째, smiling brightly, she shook my hand. 아주 밝게 웃으면서 그녀는 악수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양시조 부죠. 부대 상황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동시 동작이에요. 즉 동시에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때 쓰이는 접속사는 while이라든지 as라든지 그런 녀석들이 쓰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유, 시간, 조건, 양보, 부대 상황 이렇게 5가지의 해석 범주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제가 내용을 조금 언급을 해드렸고요. 우리 유닛 1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폭넓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좀 가볍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장, 즉 부사절과 주절을 합칠 때 접속사 주어 동사의 이 부사절을 뭐로 만들 수 있다? 분사구로 만들 수 있다.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자, 패런 1 보겠습니다. Coming to London, he quickly made friends with a new group of international travelers. 자, 동사 먼저 살펴볼게요. made. 그는 빠르게 만들었어요. 친구들을. 근데 어떤 친구들이에요?
국제 여행의 어떤 새로운 그룹의 친구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근데 coming to London 여기 이제 분사 구문이 나왔죠. 이때 접속사 뭐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이양시 조부. 뭐가 좋겠습니까? 런던에 와서 그죠? 뭐 온 뒤에 런던에 와서 국제 여행 친구들을 만들었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원래 절을 살펴보면 after he came to London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Number two, believing that everyone else thinks and feels exactly like we do, we frequently misunderstand the intention of others. 동사 살펴보죠. understand, 그죠? things, feels, do. 자, 뒤에서부터 볼게요. 우리는 종종 타인들의 의도를 오해합니다. 이거. 자, 이게 앞에 뭐냐면 모두가 우리처럼 똑같이 느끼고 생각한다고. 자, 이유 양보 시간 조건 부대 상황이죠. 믿기 때문에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때 믿는다면 믿으면서 요 5개의 범주에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는 because라고 나왔어요.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들을 오해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이게 개인적으로 이 because보다는 양보가 맞지 않을까.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타인들의 의도를 오해합니다가 더 적절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타인들의 의도를 그러니까 타인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면 내가 말한 바를 걔도 동일하게 이해하니까 오해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같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게 더 문맥상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올도우나 도우 같은 양보의 접속사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because의 의미도 될 수는 있겠죠. 예.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Looking at social robots, we might assume that we want to be always in touch and never alone. 동사부터 보면 might assume, want. 자, 우리는 뭐뭐라고 추측할지도 몰라요. that 우리가 항상 혼자 있기 싫고 누군가 연결되고 싶어하는 걸 원한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떨 때? 소셜 로봇을 볼 때 또는 본다면. 여기선 if를 넣었네요. 뭐 둘 다 어떤 걸 넣어도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사 구문으로 혼동하기 쉬운 구문을 보면 딱 보이죠? 뭐 ing 꼬리 가진 애 뭡니까? 그죠? 동명사랑 그 전치사죠, 그죠? including. 자, many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거다. 무엇을 포함해서. 이거는 뭐 어떤 분사 구문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동명사 주어 있죠. 여기는 지금 앞에 주어 동사가 완벽히 없으니까 얘가 주어죠, 그죠? 그러니까 job을 선택하는 것, 뭐 수락하는 것은 이게 주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유닛 1 수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